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3.3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이 뚫어지게 HLB에 대해서 좀 집중 체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다소 조금 늦게 올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HLB에 대해서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보유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 네, 대형 이벤트도 있고 또 바이오 쪽에 또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뒤섞여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미국 증시가 됐든 국내 증시가 됐든 혼조 양상으로 종목별로 다양하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IT 반도체 쪽 업종의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은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 또는 뭐 트럼프 당선 여부 그리고 또 다른 개별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 외에 별도로 또 테마를 가지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에 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2차 전지 대비해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요령은 없다. 예, 요령 피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 터지도록 연구를 해도 답은 결과적으로 저 세력들의 이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종목별로 현금화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의견을 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별로 현금화할 수 있으면 현금화를 조금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ETF 인버스 이쪽 종목들도 좀 활용하는 것도 투자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다소 좀 안정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투자 여러분들이 뭐 꼭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 또는 다음 주에도 대형 이벤트들 대비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어제 영상에서 자,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한국 증시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었고요.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오늘 갭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갭하락 이후에 이렇게 소폭 양봉으로 시가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나마라도 이걸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4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우리 시가총액 1등 기업인 1위 기업인 우리 알테오젠의 약세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HLB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약세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HLB로 와서요. 자, 그러면 우리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음 주에 우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것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 제약바이오 쪽 호재를 먼저 볼 텐데요. 바로 바이오 유럽이죠. 예, 바이오 유럽 이거 매년 연례 행사입니다. 자, 4일부터 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가 되고요. 60개국 이상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그레디언트, 뭐 바이오 컨버전스, 크라클, 젠백스, 뭐 강스텐 바이오 등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HLB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바이오 유럽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 참여한다라는 특별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HLB가 뭐 이런데 지금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아쉽지만 우리가 FDA 허가가 좀 나왔으면 아마 이런 곳 유럽이든 뭐든 다 참여했을 텐데
지금 이 FDA 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쉽게도 HLB가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볼 게 바로 우리 바이오 이슈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이것은 미국 현지에서 개최가 되고요. 6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여기에는 ST큐브, Y바이오로젝스, 그다음에 매드팩토 한미약품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뭐 우리 국내외 증시가 다소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아래로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수급이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가 우리 HLB가 개별적인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이 긍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참여하는 개별 이슈가 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뭐 강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수급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계속 증시가 안 좋고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섹터가 아무래도 IT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이런 이벤트 작은 것 하나라도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우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을 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요거까지 지금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번 주 주말이라든가 다음 주 우리 좀 이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동발 전쟁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북한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파병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도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이슈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 화요일인데 5일날 대선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실제 진행이 되면 한국 날짜로는요 6일 아마 오전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거 우리 미국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아마 한 9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늦으면 아마 12시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좀 이르면 한 10시, 12시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워낙에 박빙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고 보면 오후에 12시 이후에도 좀 이런 누가 대선에 될지 향방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한국 장중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투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 대형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ETF를 투자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오른쪽 방에서 매일같이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 올라가는데 투자하게 되니까 뭐 굳이 레버리지는 안 사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주식 종목들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쵸? 반면에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주식만 사가지고는 대책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쭉 아래로 폭락하게 되면 그냥저냥 지수가 버티면 뭐 테마주든 뭐 또는 내수주든 경기 방어주든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수가 쭉 아래로 폭락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면 그냥 주식만 사가지고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내수주 사가지고 경기 방어주 사가지고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버스 종목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200 선물 인버스 2X라든가 또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수와 반대로 오르는 종목들이니까 전략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중국 쪽인데요. 중국 바로 우리 전인대로 알려져 있죠.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인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인대가 개최가 되는데 월요일부터 개최가 되고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바로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 바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 실제적으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저기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 막 어마무시하게 날아간 거 아시죠?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급등으로 막 날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 전인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5%를 우리 목표로 했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못 미치는 게 아니냐,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정할 수도 있고 또 추가 부양책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 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목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HLB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쵸? 왜 얘기할까요? 투심이 살아나야 돼. 지금 투자 심리가요 거의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금 투자 여러분들이 손 떨고 막 입술이 바라라 떨어야 돼. 왜냐면요 지금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이탈돼 버렸어요. 오늘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양봉 캔들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반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간 캔들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간 캔들에서 5주선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주간 캔들에서 2%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나스닥이 2%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주간 캔들에서 음봉을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 이상 급등을 해야 됩니다. 급등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간 캔들에서 양봉 전환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 마감일 우리 음봉으로 마감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계속 겁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주간 캔들에서 음봉 마감했을 때 다음 주에 한 번 더 흔들릴까봐 우리가 겁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거고, 월간 차트 보시면 월은 어제 마감됐으니까 월 어제 음봉 마감했죠. 나스닥에서 어제 음봉 마감했어요. 그럼 이제 월간 시가 가격이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첫 거래일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미국은요 다시 한번 여기 음봉 만들어지는지 또 5개월선, 5선이 깨지는지 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추적해서 이거 판단해 내셔야 됩니다. 자, 일간 차트 다시 왔습니다. 일간 차트로 보면 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명선 돌파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생명선 잘 지지해 줬거든요. 근데 탄력이 떨어지지. 여기 탄력 강했고 그 다음으로 탄력이 계속 약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한번 이제 터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커브 틀면서 얘 이렇게 가는 게 아닌지 우리가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갈까봐. 근데 이제 폭락만 아니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건 뭐 급등으로 올라가면 뭐 무조건 좋지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폭락만 아니면 괜찮아. 폭락만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내려가면 그 사이에 테마주도 오르고 또 경기 방어주도 오르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대로 오르는 경우들이 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폭락으로 막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와 버리면 다 같이 죽자 이겁니다. 다 같이 급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ETF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HLB로 왔습니다. 자, 이제 HLB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게 할게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자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투자하시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실시간으로 투자자분들하고 대응하시면서 매매 신호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 관련돼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각각 종목들을 하루에 한 번씩 포지션 잡는데 의견들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오늘 그래서 마이너스 뭐 3% 정도인데 뭐 오늘 크게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밀려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서 오늘 당장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어요. 그 변곡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저기 멀리서부터 작년부터 올라오고 있는 여기 추세 상승의 하단, 여기가 중심 가격이었고 뭐 이런 데가 상단이었고 뭐 등등해서 앞에 우리가 다 분석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다 건너뛰는 거고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받아주고 올렸고 여기에서 받아주고 올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딱 걸쳐져 있는 거거든요.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받아 올렸고 여기 받아 올렸고 우리 하한가 두들겨 맞을 때,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이 그렇게 연장해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한번 받아 올렸죠. 지금 거기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가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받아 올릴 거냐. 받아 올려주면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 횡보라도 치면서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앞에 여기처럼 여기와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와 같은 그림.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고 밑으로 더 많이 밀려 내려가지 않으면 옆으로 횡보라도 해주면서 박스라도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더 내려올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 정도 시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인데,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중장기 추세대를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거죠. 왜냐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었던 이런 지지와 저항대 구간인데 여기가 이탈되니까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가 우리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중요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수급들이 좀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박스라도 쳐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뭐 75,000원, 뭐 크게는 뭐 80,000원까지도 우리가 하반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실제로 올라오려면 말 그대로 투심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삼성전자 효과로 투심이 좀 살아났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같이 밀리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업종 종목에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오늘에 그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HLB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네,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힌트 드릴 것은요, 물론 이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우리 HLB가 거래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네, 그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투자자분들이 너무 복잡한 걸 볼 필요도 없고요, 보조지표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보조지표들은요 다 후행지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에 결과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보조지표는 아무 필요 없다.
그냥 깨끗하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거래 터지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오전에 대략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은 주식도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오전하고 오후에만 보면 되죠. 그쵸?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투자자님들. 보통 9시 개장하는데 9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중요하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후장은요, 한 2시에서 한 3시 반 정도 마감까지 요 정도만 조금씩 중간중간에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변동성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내가 미쳤다고 장중 내내 이걸 뒤다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저같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투자자님들에게 의견을 많이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쵸? 많은 부분들을 다 봐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직장 업무 보시고 계신 분들은 그 시간대만 집중 체크하시면 된다. 특히 우리 화살표 매매방 오른쪽 유리방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간대만 투자자님들 집중적으로 체크하시고 어떤 멘트 올라오는지, 우리 시황 브리핑도 제가 장중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 시황 브리핑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우리가 어떤 흐름들로 가고 있는지, 오늘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등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투자자님들이 보시면은 크게 투자자님들이 대응하는데 변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HLB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제가 체크하고 우리 투자자님들의 의견 드릴 테니까요. 또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